같이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은 붙잡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기초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잡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 90도로 이렇게 세워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 공필 채색하는 데 다른 건 뭐냐면은 선을 갖다 정교하게 긋기 위해서 이 팔 손바닥을 갖다가 조금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붓하고 이 종이랑 이제 90도 상태를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딱 지지해주고 그 종이 이렇게 당겨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 여기가 좀 뻐근해요. 처음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당겨주고 요 붓을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쭉 내리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채색화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수묵화나 이제 큰 붓을 갖다 쓸 때는 이제 여기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이렇게 놓고 그냥 느낌이 뭐냐면 붓이 가는데 나는 얘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만 준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붓에 손에 그냥 힘을 그냥 쭉 빼고 그냥 손에 힘을 빼야 긴장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에 힘을 뺐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정교한 선이 거죠.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막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손에 긴장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정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이 가볍게 쥐고 붓이 안 쓰러진다고만 생각하고 딱 잡아주고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대로 논 대로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서예가 없다고 그랬지. 그 서예 쓰는 것도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약간 이게 좀 다른 거랄까.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좀 서예를 좀 배우러 다녔어요. 의사들 서예 선생님인데 우리나라에서 딱 한결 같아요. 딱 잡고 힘을 꽉 잡고 해가지고 정자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중국 가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힘을 줘요? 편안하게 놓고 들어요. 그래서 글씨 쓸 때도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좀 쓰고. 근데 이런 것처럼 똑같이 그림도 이렇게 쭉 그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선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쭉 끌어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필이라고 해가지고 붓을 갖다 이렇게 흔들어줘요. 이렇게 동동동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필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붓을 갖다가 천천히 쓰라고 해요. 그래서 붓을 하나 놓고 마치 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가듯이 그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선을 연결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그려요. 그래서 이런 천천히 걷을 때 이 선이 이제 가장 힘이 강하다고. 근데 이건 이제 채색화 그 비단이나 이런 데 티는 안 나요. 왜냐면 손이 그 미끈미끈하니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묵화 같은 데 이런 것들은 이제 티가 많이 나요. 천천히 가서 완전히 종이에다가 그냥 밀착을 시켜주는 이런 선미어 같은 거. 이건 뭐냐, 옆에서 보면은 붓 끝이 그냥 쏙 들어가요. 이렇게 완전히 팍팍 하고 들어요. 저기 써 있는 거 골법용품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걸 골법용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붓 끝이 여기가 뼈에 해당되는 거예요. 붓을 갖다 이렇게 놨을 때 이게 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을 그을 때 그럼 이 안에 팍 들어가가지고 뼈가 팍 심어지는. 그래서 이거 갖다 뒤로 갖다 쭉 뒤집어 보면은 그게 천천히 그은 것들은 이렇게 뒤에까지 쫙 배겨 나오는. 근데 빨리 그거나 슬슬 그은 것들은 이제 빨리 그은 것들은 또 뒤에까지 하고 힘의 전달이. 그래서 요런 애들을 나중에 배적을 하면 요런 선들이 더 배를 확 살아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이제 그 필선의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 이제 그 채색화는 이런 수묵화보다는 조금은 단순해요. 그 손 구질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그 서예 쓸 때 한일자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붓을 갖다 역입한다 그래요. 역입시켜서 붓을 갖다 이렇게 놓고 세워서 이렇게 쭉 가고 다시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이제 이게 일자 쓰는 방법인데, 요걸 갖다 이제 요 안에서 짧지만은 다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채색가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필름인데, 이게 이제 다른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붓을 갖다 역입시켜서 붓을 놓고 딱 정렬시킨 다음에 이렇게 쭉 가주는데,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쭉 갈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옛날엔 제일 많이 쓰는 필법인데, 요걸 갖다 이제 정두섬이라고 해요.
정두는 이제 못대가리, 서민은 쥐꼬랑지. 쥐꼬랑지 여러분들 본 적 있나 봐요. 만져도 옛날에는 막 이거 뭐 잘라서 막 학교 갖다 댔다고 하고 지자본 공부할 때는 그 시절은 아니야. 나도 들은 얘기. 근데 하여튼간에 중국에서 이 정두섬이 중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피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필선들은 이 기계와 테크닉이 막 대단해요. 그래서 붓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쫙 갖다 세워서 가고 탁 치고 빼서 가고 또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쭉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이 마치 호흡을 하듯이 숨 쉬고 연시하듯이 이런 필선들이 되게 간단해. 근데 이게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잖아.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면 그 옛날 인물 필법들은 다 이렇게 툭 놓고 그냥 스스스스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그나마 이거는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탄탄하게 손을 갖다 근 뭐 이런 케이스고 아까 다른 것들은 스스스스 이렇게 옆에도 찌글찌글하고 이렇게 손에 힘을 갖다가 완전히 안 줬다는 얘기야. 아까 그 그림 이렇게 스스스스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조형적인 역할을 이제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선 필선을 연습할 때는 여기서 딱 보다시피 위에서 이건 이제 영입시키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놓고 저기 세워서 정리시킨 다음에 그걸 쭉 이렇게 내리는. 그리고 방향이 바꾸는 이런 거 같은 거 있을 때는 그걸 세워서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잘 그리려고 애를 쓴 필선인데 아까 그거하고 다르게. 근데 하여튼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 다 위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위에서 내려다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그림의 또 어떻게 보면 특징이긴 한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 필선하고 중국 필선하고 완전 개념이 다르기,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중국식 그 용어로 우리나라 필선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정두섬유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두섬유는 제일 특징인 게 뭐냐면은 붓을 갖다 여기 시켜서 붓을 갖다 놓으면서 여기가 앞에가 물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 끝을 가볍게 그냥 쭉 흘려주는 거야. 이게 정두섬유 대표적인 필선인데, 근데 이제 가끔마다 우리나라 필선 중에 이런 필선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싹 내려다보니까 툭 찍고 놓고 쫙 긋고 툭 찍고 놓고 이런 필선들이 가끔 나와요.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내리고 있는 거야.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툭 내려서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정두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이건 정두섬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못을 갖다 찾아보면은 다 옛날 못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빵빵빵빵 치면서 나중에 이제 날아붙는 거지. 지금 요거는 오늘날에 그냥 쇠못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 필선을 가지고 정두섬유라고 하면 안 된다. 정두섬유 중국산 필선이고 이건 따로 이름을 따로 만들든지 따로 생각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달라요.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필선을 쓰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에 여기 이런 데서 그 기본은 붓을 갖다 이제 여기 시키는 그런 저거니까 이건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붓을 여기 시켜서 놓고 쭉 가는 연습을 하는데 이 선에서 두 가지 포인트로 연습을 하면 돼. 하나는 이렇게 여기 시켜서 쭉 가는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를 거기서 한다고 보면 돼요. 위에서 하고 가볍게 놨다가 가볍게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패턴만 열심히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옷주름이나 이런 큰 선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수염이나 머리털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염 같은 게 그릴 때가 힘든데 이거는 이제 좀 물기가 좀 빼면은 좀 편해요. 물기를 좀 뺀 상태에서 그래서 가볍게 갖다 이렇게 가볍게 빼줘요. 이렇게 이거 연습을.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선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은 선을 갈 때 이 선이 전체가 다 아무리 짧은 선을 그려도 선 전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 내가 이만큼 거. 근데 이거 갖다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필선이 뒤에 흔들려 버려요. 여기도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쭉 가야 되는데 내가 귀찮아 여기서 끝내. 이러면 이제 이거 뒤에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선이라도 다 끝까지 이렇게 갖다 이렇게 데리고 가요. 여기서 이게 선을 끝나도 내가 가는 건 여기까지만 가고 있는 거야. 끝은 모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쭉 급하게 멈추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아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붓을 갖다 여기 시켜서 놓고 쭉 빼는 연습과 가볍게 가서 가볍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시켜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워의 어떤 그 전달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거랑 쭉 딱 당겨가지고 딱 던지면 나가는 힘이 게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붓을 갖다 딱 놓고 쫙 당긴다는 그 힘을 갖다 이렇게 가게끔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연습, 요것만 하니까 되게 편하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옷주름 계열, 수영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문양 계열. 이것도 이제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많이 연구해요. 이것도 일정한 그 선과 굵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화선지라서 번지기 때문에 굵기가 이제 많이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굵기를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연습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손가락을 움직이지 말고 손 전체가 이렇게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손 전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화선지니까 이런데 붓을 멈춘 데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그 교환산 종이나 이제 비단으로 올라오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겨야 돼. 붓이 가다가 방향이 바꿀 때 좀 붓을 세워줘야 돼. 이렇게 세워서 방향 바꿔주고, 세워서 방향 바꿔주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건 뭐냐, 요선이에요. 요선이 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조선은 그럼 그 어떤 식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붓을 갖다 놓고 갈 때 그대로 하면서 붓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된 붓이 이제 꼬인단 말이에요. 여기 쪽 와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손가락을 살짝 돌려가지고 그냥 꼬인 상태를 풀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갔을 때 붓이 이제 꼬였을 때 붓을 다시 세워서 이거처럼 다시 세워서 붓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티 안 나게 그 절명에 쫙 가는 게 또 하나 이제 테크닉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물이나 이것도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멈추는 흔적이 살짝은 보여요. 그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양에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획이라고 해요. 획. 긋는다는 개념이 전부 하나의 획으로 다 인식을 해요. 원래 사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일자를 한 일자를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의 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압축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압축시키다 보면 되게 짧게 선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딱 나타났을 때는 점이지만은 내가 한 행위는 선이 보는 거예요. 여기 시켜서 가서 다시 돌아와서 딱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손가락이나 이런 걸 튕기는 게 아니라 손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런 기본과 개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들은 이제 연습할 때 가급적이면은 긴 연습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선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문양할 때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옷들이 되게 치라고치는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긴 선 긋는 게 옛날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어서 긴 선 긋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일정하게 놓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방향 바꿀 때 세워서 놓고 여기서 끝나더라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갈랑해서 쭉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연결시킬 때는 놓고 붓을 또 세워서 쭉 당겨주고, 여기서 붓을 놓고 붓을 딱 세우고 쭉 당기고 방향 바꿀 때 다시 세워서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또 왔겠네. 여기 와서 쭉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선지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나오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이제 필선 연습들을 해주고. 어떻게 큰 어려운 거 없겠지?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상과 이 붓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이거하고 자꾸 이렇게 낙서를 해요. 낙서 재밌는 게. 그래서 이거 경상에서 내가 또 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 캘리그라피요? 어떤 글귀가 있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붓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밑줄 갖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붓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만약에 전부 낙관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낙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나 낙관의 그 원리는 뭐냐면은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조형 원리예요. 그러니까 밀착시키는 데는 확 밀착을 시키고 넓히는 데는 확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보자를 갖다 쓰는데 밀착시킬 때는 확 밀착을 시켜 이렇게. 그러니까 넓힐 때는 확 또 넓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호종.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글씨를 가독이 되지만은 근데 이건 하나에 딱 보면 어떻게 다 모든 걸 보면 그냥 공간 분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낙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관 팔 때 그냥 그렇게 그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한자는 정각은 이제 획수가 많으니까 훨씬 더 재밌는 그 역할이 그 형상이 나오는 거고 한글은 획수가 적어도 몇 가지만 이렇게 다 조정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또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특이하게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요. 저 인연 봄에 그림 이렇게 막 글자 획이나 뭐 이런 거 딱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이게 딱 읽으면 읽히잖아. 그림.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 그냥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화제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 사인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다든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림 그리고 나서 그냥 재미없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냥 사인처럼 해도 되고 낙관을 이렇게 파서 딱 찍어도 돼요. 이게 이제 캘리그라피 개념이에요. 그 붓을 갖고 여러분들은 그 붓장난을 해도 된다 이게. 여러분들 사군자 같은 것도 배우나? 그러니까 요 필법하고 이제 팁으로 사군자도 원리도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두섬이를 많이 쓰는 필법에서는 그 난초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시작해 놓고 그 붓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차이만 있지. 이 걔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난초는 이 굵기 변화를 더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주고 얘는 이제 여기 시켜서 이렇게 갔어. 두 개는 이것처럼 허공에서 놓고 가르쳐 놔. 이렇게. 그리고 1번 필, 2번 필, 3번 필은 그냥 깨면 돼. 또 끊어도 되고. 그런데 하나 이제 난초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필법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응용이 돼버린 거고 또 이거 갖고 이제 그 대나무도 그대로 응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거꾸로 하는 거야. 놓고, 아주 걷어들이고, 놓고, 여기 시키면 가고, 걷어들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나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은 이렇게 그려주고. 이 원리를 알면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것도 이걸 이걸 갖다 짜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금방 대나무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은 거 경상이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난초에서 되게 재미있는 저기가 뭐냐면은 이게 내가 스스로 상상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 식물의 그 근본적인 그 생태는 뭐냐? 자꾸 하늘을 뻗어서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이놈의 중력이 자꾸 땡겨. 그래서 중력 때문에 자꾸 땡겼다가 얘는 다시 또 자라려고 올라가려고 그래. 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난초의 재밌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예요. 아주 미묘하고 맨미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거. 그럼 이게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갈 때 힘이 계속 이렇게 쭉 간다고. 그럼 여기 살짝 틀린 요 힘이 쭉쭉쭉쭉쭉쭉 그리지 않아도 쭉쭉쭉 이렇게 힘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나무도 지금은 이렇게 막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하면 얘도 흐름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휘어,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휘어,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휘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곡선이 막 움직이고 얘는 곡선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그냥 직선처럼 막 뻗어가려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그렇게 알고 나면 사고자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전사전사 선연속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곰필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하고 손에서 붓을 갖고 보이면은 그리고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사인 또 하나 개발해야 된다던가 그림 딱 완성한 글씨차를 딱 해서 아까 저기 이광준 교수님 저기 왜 사진 보다 보니까 그
교수님 항상 그게 있잖아. 그건 누가 봐도 누구라는 이름이 탁 떠오르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나 피카소가. 피카소도 사인 하나만 갖고도 누구라는 게 그냥 탁 떠올라 버리고. 그것 하나의 자기 이제 그거 되는 거야. 저것이 이제 브랜드가. 그래서 이거 하나 또 이것도 다 디자인 영역인 거야. 어떻게 따지고. 디자인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다음 주 교반서 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 이제 저걸 하다가 놓고 갈 테니까 조금 내가 더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또 틈나는 대로 그냥 요거는 화선지다 하지 말고 한지다. 왜냐 화선지는 이렇게 다 배겨가지고 이거 놓고 이게 그리다보면 밑에가 이게 다 지저분해져. 한지는 그래도 덜 번지니까 이거 화면 때 보이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선연수가 같아가지고. 몇 시냐? 오늘 연속으로 수업을 했더니 피곤하네. 그래서 하여튼 이 연습할 때는 먹집을 좀 쓰더라도 여러분 나도 잡아야겠지. 가급적이면 다 갈아야 되겠네. 자기가 먹어. 그래 먹을 또 가르면서 자기가 그것도 또 이렇게 익혀야 돼요. 어느 정도가 가는 게 잘 갈리는 건가. 그것도 있어 감이. 그리고 또 수목할 때 특히 근데 물.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참 많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딱 드는 순간에 물이 맞네 정맥이 느낌이 이렇게 또 와줘야 돼. 그래서 느끼적으로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두게 되면은 좋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이거 조금 한번 할게요.